제가 이제 길거리 민심 조사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럴 때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식을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코스피도 지금 많이 오르고 경제 성장을 잘 시켜주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그 이야기가 거짓이 되어버렸죠. 역시 이제 좌파들 깨우는 데는 금융치료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람마저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전쟁 때문에 환율이 망가졌으면은 러우 전쟁 때 1,400원대로 막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이냐, 이러한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으로 진짜 웃지 못할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국장을 오르게 해줬다는 이유로 이재명을 지지하던 수많은 좌파들이 금융치료를 당하자 순식간에 좀 계몽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증시가 현재 쑥대밭이 된 와중에 유독 방산과 석유, 해운만이 초급등을 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70조를 돌파하고 LIG 넥스원의 상한가급 폭등이 맞물려 일어나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구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인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뭐 꼬꾸라진다, 외국인들이 뭐 쓸어담고 있는데 전망이 뭐 글쎄다, 뭐 이런 식의 가짜는 논평들을 내놨었는데 지금 뭐 결과를 보시면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예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 수출 전략, 지금 이 상황을 한 줄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위기 속에서 빛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 수출 전략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전쟁의 공포와 환율 폭등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70조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과거의 포퓰리즘에 빠져 안보를 등한시했던 무능한 좌파 세력들과 달리 방산은 국가의 전략 산업이라면서 밀어붙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안이 증명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부터 이 방산에 대해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안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맨을 자처하시면서 전 세계를 누빈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환율과 코스피의 위기 속에서도 방산주에 한해서는 주가 폭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폴란드와의 역대급 수출 계약부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체결까지 윤석열 대통령 시절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방산 수출 전략회의, 이러한 직접적인 주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업들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누비면서 70조 시총 시대를 열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윤카께서는 에너지와 해운 안보를 내다보시면서 한미일 공조와 공급망을 확보하셨습니다. 물론 석유와 해운 업종의 급등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 등을 통해서 반도체 및 첨단 소부장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거시면서 방산 무기 제조는 물론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판가 전가력을 갖고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전부 다 다져놨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전부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22년 11월경에 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목표라는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하셨는데, 이때 당시의 목표가 세계 점유율 5%였습니다. 근데 이게 허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전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5대 분야를 정해서 집중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방산기업들은 단순한 재래식 무기 제조사가 아닌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로 변모를 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술 패권 시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윤석열 정부 정책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안보를 지켰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2% 넘게 폭락을 하는 그야말로 경제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이 홀로 빛난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윤 대통령께서 닦아놓은 방산 강국의 길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 비겁한 가짜 대통령은
해외까지 가서도 SNS 질이나 하면서 증거 조작이 강도보다 나쁜 짓이다 이러면서 본인의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추할 수가 있는지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미국이 한미 통화스와프 정부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한미일 공조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종중 노선을 밟으면서 하지 말라는 걸 전부 다 하고 있는 이 리자이밍 정부에게 통화 스와프를 해줄 의리는 단언코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휴지와 금괴를 바꾸자 그러면 교환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2030년까지 회의록을 비공개하면서 국내 주식, 채권 비중을 강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국가 신인도를 갉아먹고 환율 조작국 낙인까지 감수하겠다는 무모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을 갖다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아무렇게나 쓰는 이재명 정부, 이 쓰레기 정부의 말로가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제1원칙이 뭡니까? 바로 수익성과 안정성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우상향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환율 1,500원이 뚫리니까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강제로 국내로 돌려 달러 수급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00원을 터치하고 바로 내려가 버린 것이 또 그냥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부의 실책으로 무너진 환율을 국민의 연금으로 막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재무부가 환율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공적 기금을 수익성이 아닌 외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상의 간접적 환율 개입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이걸로 지정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은 가혹한 보복 관세와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지경이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약 마이너스 3%가량 빠졌다고 하지만은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마이너스 12%까지? 일본의 거의 4배가 빠져버린 것인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는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리스크 관리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탄탄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에너지 수급망을 과시하면서 3% 하락으로 니케이 지수는 선방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통화 스와프마저 거절당한 만큼 외교 신뢰도 자체가 바닥인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거 한국에 이제 답이 없다, 빨리 팔고 도망치자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월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20조 원을 팔아치웠다 그럽니다. 즉 이것은 포퓰리즘이 만든 가짜 랠리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초부터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 폐지 논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증시를 갖다가 띄우려고 했지만은 이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상승은 결국 모래성처럼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랠리의 끝을 정확히 읽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고 2월에 다 떠난 것입니다.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말만 믿고 열심히 투자를 하던 국내 개미들은 외국인들이 던진 수십조 원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리자이밍 정부가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면서 낙관론을 펼치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외인들이 버리고 간 고점 매물들을 전부 다 떠안으면서 고스란히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고 경제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이재명 정부의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삼성전자 20만원, 하이닉스 100만원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정부는 뭘 했습니까? 환율 1,500원 방어도 못하고 미국에겐 스와프 구걸하다가 퇴짜 맞고 결국에 외인들이 던진 매도 폭탄을 우리 개미들이 온몸으로 맞게끔 방치를 시켜놨습니다. 일본보다 2배 넘게 폭락한 이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은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강력한 한미일 동맹과 시장 원칙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게 뭐냐? 외국인들의 차가운 매도 버튼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기본인 안보와 외교를 우습게 아는 세력들에게 나라를 맡긴 결과가 우리 주식 계좌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증시를 살리는 길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잃어버린 국제적 신뢰를 되찾는 길뿐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한은에선 뭐라 그러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다, 1,500원이 넘었지만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지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또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결국에 윤석열 정부 시절엔 투명하던 국민연금 회의록이 리자이밍 정부 들어서서는 4년씩이나 비공개로 돌리겠다? 여러분들 국내 주식 비중을 강제로 늘리면은 연금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맺으면서 미래적인 가치를 창출했던 반면 리짜이밍 정부에서는 이미 박살난 국내 시장에 연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야말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에 건드려서는 안 될 국민의 생명줄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버린 이재명 정부가 연금을 동원해서 국제시장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방국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밀실에서 국민의 돈을 주무르는 이러한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국가 부도의 길로 제2의 IMF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 동맹의 신뢰를 복원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미 동맹의 신뢰를 복원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연기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환율을 조작해봐야 어차피 실물 경제는 이미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보다 심각하다 그럽니다. 이미 한국의 GDP 성장은 일본보다 뒤처졌고 건축, 토목 전부 다 그냥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업자 수 같은 경우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AI만 좀 반짝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고용 불안에 실물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뭐 금융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비투는 레버리지고 5,000피가 뭐 당연하다? 야, 참 진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상 최대치의 신용융자 잔고를 보고도 비투는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면서 투기를 그렇게 열심히 부추긴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지금 외인들은 다 빠져나갔고 대한민국 국민들만 지금 개미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외 변수가 불안하고 환율이 요동치는 장세에서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은 국민더러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실물 경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는 오로지 코스피 5천 타령만 하면서 이 정치적 숫자에 매몰돼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도박판의 칩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거품이 아니라면서 아니 물가와 금리를 책임져야 될 한국은행 총재가 버블이 아니라면서 낙관론을 펼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진짜 이재명하고 뒤에서 뭐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진지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외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유출이 되고 있고 주식 팔고 채권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긴박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주식을 사라?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 컨트롤 타워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천선 붕괴라는 말을 쓰지 말라면서 기괴한 용어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수가 폭락하는데 붕괴가 아니라 숨 고르기라고 써라. 이런 식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을 보시면은 이 지금 정부가 얼마나 미쳤는지 진짜 그야말로 코미디를 넘어선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과거에 진짜 공산국가들에서 통계 조작, 여론 통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수법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코스피 5천, 6천 이 타이틀에만 매몰돼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에서 챙겼던 게 내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거품입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경제의 기초를 삼아서 방산, 원전 이러한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반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포퓰리즘과 입방정으로 가짜 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끝물에 개미들이 독박을 쓰게 하는 그야말로 국가 파산의 길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이 정신나간 정권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중에 계신 윤 대통령더러 결자 해지를 운운하던 쓰레기들께 오늘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진짜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역적 취급하던 당신들입니다. 코스피 지수 5천, 6천, 7천이라는 허황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과 생계비를 사지로 몰아넣는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당신들은 전부 다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라도 부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권하고 있는 레버리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파괴할 올가미입니다. 거짓으로 쌓아온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무능하고 사악한 경제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자,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우파 유튜브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국힘당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하는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노란 딱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제재가 들어오는데 이럴 때 정말 감사하게도 우파 광고주분께서 떡갈비 광고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구매해주시면은 저에게 소소하지만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준 떡갈비 010-2272-3864 전분이 적게 들어가서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자연스러운 떡갈비 느낌이 나고 100% 국내산입니다. 120g에 30장 58,000원에 정말 물가가 말도 안 되는 요즘 시국에 가성비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 좀 많이들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